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 영상편집 프로그램 사용법 온라인 교육 초급과정 3차시입니다. 자, 오늘도 학습 목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영상 편집 순서를 이해한다. 우리가 영상 편집할 때 어느 정도 순서를 지켜주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프리미어 프로에서 영상을 잘라내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는 영상의 길이를 잘라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프리미어 프로는 그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타임라인의 기능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라내는 과정에서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프리미어 프로에서 타임라인 패널의 기능도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 영상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다. 이 개념이 바로 컷 편집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살펴보고 직접 예제 영상을 활용해서 컷 편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영상 편집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나열한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정해진 순서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만들려는 영상의 결과물이나 장르나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프로젝트 생성 및 미디어 파일 불러오기. 저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과정이죠. 편집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프로젝트 생성. 새 프로젝트 버튼을 통해서 만들 수 있었고 프로젝트 이름과 경로를 지정해서 프로젝트 파일을 생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패널 왼쪽 아래에 있는 프로젝트 패널에 더블 클릭을 하거나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거나 가져오기 모드에서 또는 컨트롤 I, 맥에서는 커맨드 I를 눌러서 내가 불러올 파일들을 개별 파일 또는 폴더 통째로 불러올 수가 있었죠. 그 다음 2번 시퀀스 생성인데요. 지난 시간 여기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를 만들 때 해상도랑 프레임 레이트를 정해야 됐던 거 기억나셨을 거고요. 불러온 미디어 파일 중에서 내가 기준으로 삼을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를 갖고 있는 영상 파일을 드래그해서 타임라인 패널에 시퀀스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진행되는 단계가 바로 오늘 진행하게 될 컷 편집인데요. 컷 편집에 대한 개념은 바로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 보통 배경음악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경음악을 나중에 추가하게 되면 컷 편집을 나중에 한 번 더 다듬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배경음악과 함께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교육과정 특성상 이번에는 컷 편집을 먼저 진행하고 배경음악을 다음 차시에 추가하는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막 추가입니다. 영상을 꾸며주거나 혹은 설명을 더해주거나 혹은 디자인적인 요소로 추가될 수 있는 자막들을 다음 단계에 추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단계가 효과와 전환을 추가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더 꾸미거나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단계이고 그 다음 오디오 믹싱 과정을 통해서 완성이 되면은 마지막에 영상 내보내기를 통해 하나의 영상으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순서가 정답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지금 같은 순서를 통해서 작업하시면 조금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은 하나하나 영상을 가져와서 자막 넣고 효과 넣고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작업 속도가 조금 더딘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 영상을 배우실 때 가급적 이 순서를 지켜서 제작을 하시면은 조금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컷 편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컷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각 클립, 여러분들이 촬영한 혹은 다운받은 다양한 클립들이 있을 텐데 그 클립의 모든 부분을 영상에 사용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20초 동안 촬영했는데 20초를 다 사용하진 않겠죠. 그래서 그 20초 중에서 내가 사용할 부분만을 잘라낸 덩어리들을 순서대로 배치하는 작업을 컷 편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립 분할 기능 또는 잘라내기, 트리밍, 자르기 모드 등을 활용해서 이 컷 편집이 가능한데 직관적으로 자를 수 있는 기능도 있고 혹은 우리가 모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잘라내야 되는 기능도 있다 보니까 어떤 한 가지 기능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만 내 손에 잘 맞는 자르기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을 위주로 자르기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 이어서 프로젝트를 열어서 컷 편집을 이어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 파일로 공유드린 이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메인 폴더에 옮겨서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시퀀스까지 생성을 했었죠. 그래서 하나의 영상이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사실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구성한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순서를 붙였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겠죠. 여러분들은 의도가 있지 않은 이상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붙여주셔도 무방합니다. 일단 하나의 영상 클립에 대해서 자르는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의 영상을 보면은 일단 14초로 구성된 영상이에요. 여기까지 딱 14초죠. 나의 취미라고 이렇게 적은 그런 클립인데요.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 3초쯤부터 나의 취미 글자를 쓰기 시작하고요. 글자가 다 써지는 시간대를 보면은 한 12초 조금 전에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 2초랑 뒤에 2초가 필요 없는 부분, 그냥 남는 시간대죠. 이런 부분들을 잘라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영상을 잘라내기 전에는 그 영상을 한번 재생해 보거나 마우스로 이렇게 스크러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드래그 하면서 보시면서 어떤 부분을 남기고 어떤 부분을 잘라낼 것인가 그 지점을 먼저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글자가 써지는 이 부분부터 한번 잘라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략 이 부분부터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르는 방법은 저희가 트림 도구라고 하는 기능인데 스마트폰 영상 편집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지원하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이 영상의 시작 부분, 이 0프레임 부분, 이 시작점을 우리가 보통 인점이라고 하고요. 끝나는 부분을 아웃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점이나 아웃점 부분에 마우스를 옮기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화살표가 변하게 됩니다. 마우스가 변한 상태에서 줄이고 싶은 부분까지 드래그 하시면 영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필름 끝을 이렇게 만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줄이는 방법이고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한번 줄여볼게요. 일단 어디까지 줄일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다 쓰고 펜이 사라지는 이 지점까지 한번 줄여볼게요. 그러면 점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 트림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상을 재생해 보면은 나의 취미를 바로 써 내려가고 글자가 다 써지는 지점에서 마무리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자르는 방법은 영상의 인점과 아웃점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영상을 잘라내는 트림 도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컨트롤 Z 되돌리기를 통해 자른 부분을 다시 원상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르는 방법은 자르기 도구입니다. 도구 모음에서 네 번째 커터칼 모양인데요. 자르기 도구 모양으로 누르시면 마우스가 커터칼 모양으로 변경이 돼요. 자르고 싶은 지점으로 가서 클릭을 해주시면 영상이 하나, 두 개 분리가 되는 기능인데 이 기능을 할 때 주의하실 점은 예를 들어 지금 이 지점을 자르고 삭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르기 도구를 하고 이 부분을 지우기 위해서 선택을 하려고 클릭을 하면은 자르기 도구이기 때문에 또 잘라지게 돼요. 새 덩어리로 잘라지게 되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자르기 도구로 한번 잘라주고 나신 다음에는 선택 도구로 돌아오시고 나서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해서 백스페이스나 딜리트 또는 우클릭해서 지우기로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축키로는 C입니다. C, V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 없는 부분 갈라서 두 덩어리로 분할을 하고 선택 도구로 변경을 해준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 선택하고 삭제.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는 기능이 바로 자르기 도구가 되겠습니다. 초보자이신 경우에는 자르기 도구 상태로 또 잘라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많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도구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익혀두셔야 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은 분할을 단축키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영상을 나눌 수가 있는데 역시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자를지 플레이 헤드를 이동을 해주시고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단축키 컨트롤 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맥에서는 커맨드 K예요. 컨트롤 K를 눌러주시면 아까 자르기 도구 한 것처럼 영상이 앞부분, 뒷부분으로 잘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하고 역시 삭제를 해주시면 되는데 아까처럼 도구를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예를 들어 위에 V2, V3가 있는 경우에 위층에 쌓아진 레이어까지도 같이 잘라지거나 혹은 이 위에는 안 잘라지면서 시간대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위에 레이어가 쌓여져 있는 경우라면 조금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도구가 컨트롤 K 단축키 자르기 도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방법은 컷 편집할 때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지금 V1 한층에서 시간대로 나열하는 작업을 하시는 도중에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단언합니다. 플레이헤드를 기준으로 역시 잘라지게 되는데 아까처럼 컨트롤 K를 하면은 자르고 앞으로 붙여줘야 되는데 이 과정을 한 번에 해주는 단축키입니다. 단축키 QW인데요. 플레이헤드를 기준으로 Q를 누르시면은 잘라지면서 앞으로 붙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아까 자르기 전에 망설였던 그 부분이 없어지게 되죠. W는 뒷부분을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글자를 다 쓰고 이 부분에서 이제 W를 누르면은 뒷부분이 없어지게 돼요. W 이렇게 없어지게 되고요. 뒤에 만약에 영상이 더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잘라지면서 영상이 앞으로 붙어버리기 때문에 컷 편집이 굉장히 빨라지는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지점을 보고 뭐 예를 들어 나 이 뒤에서 자른다고 하면은 Q 그리고 뭐 여기서 W 이런 식으로 빠르게 잘라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빠른 작업에 가장 추천드리는 단축키가 바로 이 QW입니다. 하지만 역시 앞에 컨트롤 K와 마찬가지로 위에 이렇게 레이어가 있는 경우에 같이 잘라지게 됩니다. 특히 자막 같은 것들이 같이 쌓아져 있는 경우에 같이 잘라지기 때문에 어떤 효과를 넣은 경우라면 굉장히 주의해서 사용해 주셔야 되는 단축키가 QW가 되겠습니다. 다음 방법은 소스 패널을 이용한 자르기 방법인데요. 지금은 타임라인 패널에 가져와서 잘랐는데 아예 소스 패널에서 자른 다음에 가져오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4번 소스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원본을 가져오면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다 불러지게 되죠. 그런데 소스 패널로 더블 클릭을 하거나 드래그를 해서 가져와 주시고 여기 재생창에서 미리 확인을 하면서 어디부터 자를지를 미리 봐주시는 거예요. 사실 4번 소스는 같은 화면이기 때문에 어디를 잘라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뭐 2초 부분부터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여기로 이동을 해주시고 아래쪽에 있는 시작 표시 단축키로 I입니다. I를 눌러주시면은 시작 부분부터 끝까지 영역이 지정되고 역시 예를 들어 5초까지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5초 지점으로 이동해서 종료 표시 단축키로 5를 지정하시면은 이 시작에서 끝 부분까지 설정이 완료되고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가져오시거나 또는 이 버튼을 통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가져오면 이렇게 원본 전체 길이가 가져와지는데 소스 미리 보기 패널에서 자른 상태로 가져오면 굳이 타임라인 패널에서 자르지 않아도 되는 기능이 되겠죠. 마지막 자르기 기능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 자르기 기능은 선택한 다음에 자르기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르고 싶은 클립을 선택하고 Shift T를 눌러주시면은 프로그램 패널이 지금처럼 변하게 되는데 여기서 프레임 단위로 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잘라지는 화면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좀 더 미세하게 글자가 써지는 시점에서 딱 자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 프레임씩 작업을 하면서 딱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Shift T를 다시 눌러주시면은 잘라진 상태로 나가지게 됩니다. 화면을 직접 보면서 좀 더 세밀하게 작업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Shift T를 통해서 진입하고 다시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총 6가지 방법의 자르는 방법을 살펴보셨는데 이 방법들 중에 어떤 게 좋고 안 좋고의 문제라기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편집 상황에 따라서 가장 알맞은 방법을 통해서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르기를 하시는 이 컷 편집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려볼게요. 타임라인 패널에서 자르고 나면은 빈 영역들이 남게 됩니다. 뒤에 영상을 앞으로 불러올 때 드래그해서 이렇게 붙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드래그해서 붙여도 되기는 하지만 빈 영역도 하나의 영역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이 빈 영역을 지워서 붙일 수도 있고요. 또는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잔물결 삭제를 통해서 뒤에 영상을 앞으로 붙여올 수도 있습니다. 이 앞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QW로 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안 남겠지만 뭐 컨트롤 K라거나 아니면 자르기 도구라거나 모드에 진입해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빈 부분이 남죠. 그럴 때 이렇게 일일이 드래그해서 붙이시기보다 영역을 선택해서 삭제하시면 좀 더 효율적인 컷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타임라인 패널의 기능들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왼쪽 위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시퀀스를 중첩 또는 개별 클립으로 삽입 또는 덮어쓰기라고 되어 있는 기능이죠.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이 시퀀스를 불러올 때 해당되는 건데, 이 시퀀스 안에 불러올 때, 지금 이거는 같은 시퀀스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자, 시퀀스를 하나 별도로 또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별도의 시퀀스를 다른 시퀀스에 이렇게 불러올 때, 이 부분이 체크되어 있으면은 지금처럼 시퀀스 덩어리 자체가 불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해제되어 있으면은 안에 들어있는 영상 단위로 불러지게 돼요. 덩어리진 상태로 불러오고 싶지 않고 이렇게 이 시퀀스 안에 영상들을 개별적으로 불러오고 싶을 때 이 부분을 해제하거나 체크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스냅 도구인데요. 스냅 기능. 이건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단축키로 S다 보니까 S를 누르면 해제되고 적용이 돼요. 프로젝트 저장, 컨트롤 S를 하다가 실수로 많이 눌러서 풀리게 되는데, 자석 도구가 풀리면은 이렇게 클립을 붙일 때 자석처럼 딱 붙는 부분이 없어요. 어떤 클립 뒤에 딱 붙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석 도구는 항상 켜져 있는 게 일반적으로 편집이 편하기 때문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 연결된 선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영상 파일은 비디오와 오디오가 합쳐져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데, 이 부분이 선택되어 있으면은 선택했을 때 비디오와 오디오가 하나의 덩어리로 선택이 되죠. 그런데 이게 해제되어 있으면은 개별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변경하거나 뭐 오디오만 쓰고 싶다라고 할 때 비디오 선택하고 삭제하고 지금처럼 이용하실 수가 있는 기능이 되겠죠. 항상 체크된 상태로 이렇게 옮겨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개별적으로 하나 비디오 또는 오디오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Alt키, 맥에서는 옵션 키를 누르고 선택하시면 개별적으로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인데요. V1A1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또는 끌 수도 있는 기능인데, 이 부분은 패치라고 합니다. 패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파일을 불러오실 때, 지금 비디오 패치를 끄니까 영상인데 어때요? 비디오 부분이 안 불러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패치가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 반대로 오디오 패치가 꺼져 있으면 비디오만 불러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V1A1 트랙에 패치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떨 때 사용이 되냐면은 아까 소스 패널에서 인점 아웃점을 잡아서 추가를 할 때 단축키로도 추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혹은 이 버튼을 통해서 추가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지정된 트랙으로 추가가 됩니다. V2에 패치가 추가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쉼표 단축키를 눌러 추가했을 때 V2에 지금처럼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V1에 패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V1에 추가가 되겠죠. 어떤 트랙에 추가될 것인가, 이 패치하는 기능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영상이 정상적으로 불러지지 않을 때 이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물쇠는 트랙 잠금인데요. 말 그대로 잠궈버리면은 이 잠궈진 트랙에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운다거나 효과를 준다거나 덮어 씌운다거나 하는 작업을 할 수 없어서, 예를 들어서 배경음악을 추가했는데 배경음악은 안 건드리고 영상만 잘라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 배경음악 트랙을 잠궈버리고 작업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겠죠. 이 V1, V2, V3는 트랙 대상 지정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단축키 같은 걸 사용하실 때 지정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컨트롤 K라는 단축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컨트롤 K는 플레이헤드가 있는 선을 기준으로 클립을 자르는 건데, 단축키를 했을 때 대상 지정이 켜져 있는 트랙에만 단축키가 먹게 됩니다. 지금 컨트롤 K를 통해서 클립을 잘라내게 되면 V2는 선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V1과 A1만 잘라지게 될 거예요. 한번 잘라볼게요. 지금 보신 것처럼 V1에 있는 트랙은 잘라졌고 A1에 있는 클립도 잘라졌는데 V2는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V2도 선택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컨트롤 K를 눌러서 잘랐을 때 전부 다 잘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축키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키보드 방향키 위아래를 누르면은 잘라진 이 단면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선택된 트랙들을 기준으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트랙 대상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축키랑 연관된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기화 잠금 전원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조금 어려운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트랙은 시간이 동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대를 떼어놓고 특정 트랙의 빈 부분 구간을 지워버리면 V2, V3도 당연히 같이 시간이 붙게 됩니다. 그런데 특정 트랙의 동기화 잠금을 해버리면 잠금이 된 부분은 동기화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크게 사용할 일이 없는 기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트랙 출력형인데,
말 그대로 이 층에 있는 출력을 보거나 아니면 보지 않거나 켜거나 끄는 기능입니다. V2에 있는 눈 모양을 꺼주면은 V2에 있는 이 영상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 아래 V1에 있는 영상만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레이어가 쌓여져 있을 때 그 아래 레이어에 어떤 소스가 있었는지 보거나 혹은 자막 등이 있어서 원본에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될 때 이렇게 트랙 출력을 켜거나 끔으로써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 트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디오 트랙은 여기까지는 동일하고 M, S, 마이크 모양이 있는데 M은 뮤트입니다. 뮤트가 선택된 트랙의 오디오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음소거입니다. S는 M의 반대예요. 솔로 트랙입니다. 그래서 이 S가 눌러진 트랙들의 오디오 소리만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1에 노래 부르는 보컬의 소리가 있고 A2에 피아노 반주가 있다고 할 때 보컬의 목소리만 듣고 싶다라고 하면은 보컬 트랙을 솔로를 하거나 또는 피아노 트랙을 음소거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기능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성 더빙 기록은 프리미어 프로 내에서 더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레이션처럼 음성을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 버튼을 누르려면은 마이크가 프리미어 프로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서 일반적인 데스크탑에서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웹캠처럼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누르시면은 3, 2, 1 이렇게 뜨면서 내레이션 녹음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다시 누르시면은 기록이 종료가 됩니다. 영상을 보면서 더빙하거나 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 내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녹음기로 별도로 녹음한 다음에 음성 파일을 불러와서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타임라인의 기능들 이렇게 한번 살펴보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컷 편집하면서 한 번쯤은 사용하게 될 기능들이다 보니까 한번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빠르게 한번 컷 편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대로 제가 파일들을 한번 쭉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체를 선택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불러와줬고요. 11번 파일까지 불러온 다음에 컷 편집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컷 편집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구성한 내용대로 영상에 필요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순서대로 배치하는 이런 작업을 컷 편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 컷에 어느 정도 시간으로 구성을 해야 알맞은 시간일까요? 그 해답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클립의 적당한 길이, 제가 세 가지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 첫 번째 영상은 4개의 쇼트가 붙어 있는데 7초씩 나열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영상은 같은 쇼트들이 5초씩, 마지막은 3초씩 붙어 있는 영상입니다. 시청해 보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영상입니다. 자, 7초 한 쇼트, 그 다음에 또 다시 7초, 그리고 세 번째 쇼트 역시도 7초이고요. 마지막 쇼트 역시도 7초 나열된 파일입니다. 자, 지금 보신 이 영상이 첫 번째 영상이고요. 두 번째 영상은 5초씩 붙어 있는 파일입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흐름이 빠른 느낌이죠. 자, 속도감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3초씩 4개의 클립이 붙어 있는 영상입니다. 앞의 영상들보다는 조금 속도감이 느껴질 겁니다.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영상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몇 번 영상의 속도감이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 아마 3번 아니면 2번이라고 생각이 될 텐데 한 쇼트의 적당한 시간, 정답은 없지만 화면 내의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당한 시간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한 3초에서 5초 정도 사이 시간이 적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면은 이제 영상 기자님들이 촬영하신 영상 보면은 뉴스 보면서 커트가 넘어갈 때 1, 2, 3 이렇게 세면서 화면 넘어갈 때마다 다시 세시면은 4초 내외에서 넘어간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시간에 익숙하기 때문에 한 3초에서 5초 정도로 기준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다만 요즘 영상이 짧아지면서 쇼츠 같은 것들을 많이 보죠. 그러다 보니까 한 쇼트의 길이도 점점 더 짧아지고요. 배경음악의 템포가 빠르면은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영상의 쇼트도 점점 더 짧게 되고, 경우에는 박자에 따라서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화면 내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학습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편집은 보통 컷 편집, 자막, 효과 및 전환, 오디오 믹싱의 순서로 진행되고요. 두 번째,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영상을 잘라내는 다양한 방법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가지 정도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하나만 쓰기보다는 내가 상황에 따라서 가장 알맞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해서 필요에 따라 알맞은 도구를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하기보다 편집 상황에 알맞은 자르기 방법을 이용한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모든 방법을 다 알아두시고 적재적소에 알맞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시 내용입니다. 다음 차시는 배경음악을 다운로드해서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오디오 클립의 볼륨을 조정하는 방법, 그리고 오디오 페이드인과 페이드 아웃, 그리고 자막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막 도구를 이용한 자막 추가, 디자인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시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